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10시 30분에 미국 증시 개장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 하락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과 전월 대비 모두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고요. 2월 소매 판매 역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다소 안정된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보여주면서 고물가 우려가 다소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물가 하락과 부진한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의 연준은 계획대로 되고 있다며 과연 웃고 있을까요?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굿뉴스를 액면 그대로 굿뉴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투자 방향성 잡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은 선경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있었고요. 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어저께 좀 있었죠.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 한 6개월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그리고 항상 강조드린 그 프레임에서만 벗어나지 않으시면 현재 상황들 전부 다 이해되실 겁니다. 어저께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좀 갖고 계실 건데요. 시장이 예측치하고 부합을 했는데 왜 올랐느냐? 간단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선경 마스터님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노란독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선견, 방송 중에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해외 선물 상황에 대한 교육, 시황 모두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증시 개장 이후 상황, 주요 상품별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10시 30분 이후에 개장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주요 상품, 주요 지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상황으로는 주요 상품 골드 이외에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일과 S&P, 나스닥, 유로까지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상품군 시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개장 이후에 10시 반을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장에선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주요 상승의 이유로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 및 SVB 사태 우려 완화의 상승폭을 확대했지만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 불안감 확대가 시장의 오늘 주요 지표 완화적인 결과보다도 시장의 더 큰 악재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금 현재 시간 기준 12,200선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일 역시 오늘 시장에서 낙폭 크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배럴당 68.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4.3, 4.4%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70% 지지선을 깨고 저점 67.93달러 선에서 형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일 같은 경우엔 이슈가 굉장히 많죠. 오펙도 원유 수요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은행들의 우려까지 완화가 되었지만 최근 꾸준히 매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소비자들의 외부 활동도 여전히 제한적인 점, 그리고 시장에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모두 다 오늘 원유 하방 압력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골드 개장 파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역시 지금 하락하지 않고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품군인데요. 지금 온스당 1,92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면서 0.96% 상승한 거 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다른 상품과 같이 저점을 형성한 듯 했지만 곧이어서 역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크레디트 스위스 불안감이 유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인 모습이지만 유로 이 이슈에 인해서 1.78%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06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지금 22시 29분 우리 저점 형성한 이후에 저점에서 꾸준히 횡보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동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요 상품별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의 파동 상황 살펴봤는데요. 지금 골드 이후에는 주요 상품군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에서 소매 판매도 우리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지만 시장에 있는 악재들이 아직 모두 다 소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견 마스터와 함께 오늘 주요 상품별 투자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견 마스터님, 우리 나스닥부터 하나씩 잡아드려야지 지금 현재 시간 불안에 떨면서 우리 방송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 먼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현재 보면요. 지금 미국 주요 지수와 함께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매도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큰 프레임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잡느냐. 자, 어저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크게 올랐습니다. 그 상승분을 일단은 지금 갭을 다 메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 보면 자, 조금 크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나고 나서 큰 양봉 오르다가 지금은 뭐죠? 이 갭을 전부 다 메우고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큰 이슈가 있는 거는 아니다. 물론 이제 이슈는 있어요. 네. 실리콘밸리도 있고 크레딧 스위스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 네. 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FOMC가 있죠? FOMC에서도 사실은 며칠 전만 해도 0.5%를 올릴 것이다. 70%가 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제로 수준이죠. 그렇죠. 네, 거의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성에 지금 혼돈의 장세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간단합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박스장의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초록색으로 제가 그거 드릴게요. 네. 박스장의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는 이런 현상이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뭐 지속되지 않을까 일단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큰 프레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분봉을 잠깐 보면 분봉도 사실은 보시면요. 22시 30분 개장 이후로 지금 굉장히 좀 느립니다. 저는 지금 3월물을 일단은 좀 켰습니다. 3월물을 일단은 켰고요. 지금 만기가 일단은 내일이에요. 만기가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지금 30분이 지난 시간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다 보면 호가창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쓰죠. 실제로 HTS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호가창이 굉장히 많이 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죽은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매는 매수다 매도다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매매에 대해서 지양을 하신다. 예. 지양입니다. 좀 매매를 자제하시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내일 월물이 변하면 6월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6월물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시장 참여를 하시는 게 낫겠다. 오늘은 사실은 쉬는 게 낫다라고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갭을 메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일봉 보시면 어저께 상승했던 갭을 일단은 다 메울 것 같기는 한데 갭을 메운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저가가 972고요. 11,972고 어저께 시가입니다. 시가가 960이기 때문에 972에서 960을 빼면 12포인트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나거든요. 12포인트면은 지금 틱수로는 50틱도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예, 50틱도 차이가 안 나니까
오늘은 매매 자제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견 마스터의 나스닥 의견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악재들이 있는데요. 오늘 나스닥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 악재적인 이슈의 영향보다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이 불확실성을 반영한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방, 하방에 대한 이 압력보다는 3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6월물부터 매매를 시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투자 방향, 전략, 교육은 모두 다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5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럼 5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어떻게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한데요. 5일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5일은 일단은 매도로 보셔야 돼요. 예. 일봉 잠깐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출연해서 드린 말씀이 자, 요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봉상으로는 지금 뭡니까? 박스장이다. 지금 4개월 동안 지금 계속 박스장이고요. 요거를 조금 좁게 본다라고 해도 9월부터 일단은 봐도 지금 박스장이고 조금 좁게 11월 달, 12월 달부터 봐도 이 박스장이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이 박스장을 지날 때 매수 방향이든 매도 방향이든 여기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결정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틀 만에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 사실은 5일도 그래요. 이제 요즘에 매매 종목들이 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도 수요에 대한 그런 이슈가 더 불거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 빠지고 있죠. 요거를 일단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나스닥하고 조금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어떤 침체에 관한 것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이슈 시간에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어떤 침체에 대한 반영을 지금 오늘 일봉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방향이 굉장히 조금 세고 이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제가 노란 톡방에 진입 자리를 일단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올려드리면 74.50이죠. 74.50에 지금 현재 매도 진행 중입니다. 74.50에 매도 진행 중이고 약 한 700틱 정도, 약 한 700틱 정도 지금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매매 일지, 다음 주에 공개될 매매 일지에서도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와 함께 5일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매도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계속 일봉상으로 박스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70달러, 80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박스장에서 지금 바닥권을 뚫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전략, 방송 이후에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골드도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일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상품군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네. 딱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트레이딩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로 일단 안전자산에서 조금 탈락한 그런 걸로 일단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나스닥과 커플링과 디커플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파악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 사실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골드가 반사이익을 봤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사이익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 있다. 자, 노란 톡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출연을 일주일에 2번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제 노란 톡방 같은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뷰나 어떤 이슈 같은 거를 제가 매일 정말 수백 개씩 일단은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은 1918 라인 일단은 매수 뷰를 한번 봐드렸고요. 1918이 어떤 지점이냐면 제가 이제 일목은 깔아놓지 않았는데 일목 상단을 만약에 딛고 올라서면 전고 라인입니다. 75 라인이죠. 여기까지 일단은 갈 수 있는 룸이 충분히 나온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궁금하시거나 공부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노란톡방에 그냥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이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게 지속될 것 같아요. 이슈가 일단은 조금 지속될 것 같으니까 골드는 이 룸까지 일단은 매수 방향 타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오늘 골드 의견 매수로 전략 세워드렸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셔야지 더욱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골드 설명해 주실 때 이 노란톡방이 365일 24시간 돌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시청자분들이 또 얻어갈 수 있는 거, 공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이제 매일 오전에 해외 선물 2주 완성 프로그램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2,000명 정도 일단은 수강을 하셨고요. 제가 무료로 일단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주입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무료로 일단은 제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될 그런 이슈들 플러스 기본 이론들 이런 것들 그리고 HTS 컨트롤까지 제가 일단은 교육을 무료로 무료 동영상으로 일단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일단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이나 오후나 아니면 저녁, 야간까지 일단은 이슈들과 아니면 차트 복귀 같은 것들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올려드리니까 사실은 노란톡방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으시면 어딜 가셔도 정말 꿀리지 않는 그런 실력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에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안 계실 때 제가 작년에 6월에서 8월까지 2달 동안 전국 강연회를 일단은 했거든요. 네. 전국 강연회 이번에 지금 8개월 만에 4월 1일 날 여의도에서 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 일단은 공지 들어갈 예정인데 사실은 제가 뭐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연말까지 거의 지금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러분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4월 1일 날 서울 여의도에서 강연회를 일단은 하기로 했습니다. 공지사항 일단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 띄워드릴 거고요. 제 강연회 그리고 주말 특강 같은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다른 강연회에서 들어보실 수 없는 그런 내용 제가 참신한 내용, 참신한 자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료 제가 다 강연회에서 풉니다. 단 강연의 내용은 제가 절대로 방송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일단은 들어오셔서 준비하신 다음에 강연에도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코인, 뭐 선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향후 2025년 혹은 2028년까지의 어떤 시장의 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365일 24시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금 선견 마스터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오늘 바로 이 해외 선물 2주 완성 영상 강의 받아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시황 이슈, 심지어 HTS 조작법까지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해서 4월 1일 전국 강영회까지 함께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가졌던 뉴스 알아볼 시간인데요. 글로벌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2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월가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된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년 대비 6.4%를 하회한 6.0%로 발표돼 예상과 부합했는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 대비 5.5%를 기록해 지난달 발표된 5.6%를 하회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바로 며칠 전 이 SVB 사태를 2000년 그리고 2008년 위기와 비슷하다며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SVB 예금을 전액 보증해주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비판을 한 버리가 오늘 돌연 의견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씩 3회 더 인상해 오늘 6월에 최종금리가 5.25%에서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들은 시장이 6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부 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시장의 금리 경로는 여전히 그들의 견해보다도 훨씬 더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글로벌 핫 이슈 하나씩 점검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선경 마스터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함께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미국의 물가 지표, 특히 어제 발표됐던 CPI도 이 월가의 예상치와 부합했고요. 오늘도 9시 반에 발표가 됐죠. 소매 지표는 또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은 뭐 변동성도 크고 다양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지만 이런 좀 소매 지표, 뭐 오늘 시장보다는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저희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스터님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맞고요.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FOMC가 일단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자, 제가 항상 큰 프레임은 말씀을 드리죠. 금리 인상은 계속 할 것이다. 금리 인상 다음에 추이를 봐서 금리 동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경기 사이클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어저께 CPI가 일단은 발표가 났기 때문에 CPI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이제 CPI가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났는데 제가 9시부터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CPI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수는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일단 드렸어요. 왜냐? 시장 참여자들의 희망론이 엄청나게 셉니다. 희망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CPI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다. 지수는 오를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저께 9시에 딱 말씀을 드렸고 9시 반에 지수 발표 났고 휩써 준 다음에 계속적으로 일단은 어떻게 많이 올랐죠. 자,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모든 게 사실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왜 그런 예측이 나왔냐면, 자, CPI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건데 CPI도 높게 나오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높게 나오는데 굳이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라는 희망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오를 것이고, 자, CPI가 낮게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희망론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은 굉장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A 시나리오든 B 시나리오든 전부 다 지수는 오르게 돼 있어요. 왜? 희망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거. 시장은 희망론자들의 바람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 왜? 2022년 8월 페드 연준 의장 파월의 잭슨홀 미팅에서 이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페드가 어떤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천명을 한 겁니다. 우리 이제 천명 선생님 나오시는데요. 내일 천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FOMC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0.25를 올리든 0.5를 올리든 혹은 동결이 되든 뭐 셋 중에 하나겠죠. 금리 인하는 없을 겁니다.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동결 0.25, 0.5 정도 일단 이렇게 나올 거고, 제일 지금 가능성이 큰 거는 뭡니까? 동결 혹은 0.25거든요. 근데 저는 0.25라도 일단은 올린다라고 일단은 봐요. 왜냐하면 작년 8월부터 계속된 기조가 그 기조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프로세스는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달에 0.25를 올릴까? 다음 5월입니다. 5월 달에 0.25를 올릴지 0.5를 올릴지 자, 이게 뒤섞여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민감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행여나 다음 주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희망론은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금리는 계속적으로 오를 겁니다. 지금 금리 상단을 5.5로 일단은 조금 보고 있기는 한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를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왜? 과거 히스토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항상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눌렀나요? 금리로 눌렀습니다. 금리로 눌렀기 때문에 그 금리 이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의 금리 이상으로는 찍어 누를 거다. 그게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대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이론을 적용시켜 보면 최소한 뭡니까? 금리는 5.5를 찍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누르려면 어떻게 돼요? 6%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작년도 사실은 굉장히 쉬운 장이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쉬운 장이에요. 예측은 쉽지만 매매는 조금 어려운 장이기는 하나 예측은 쉬워요. 2023년에도 금리 인상은 일단은 계속 될 것인데 이번 달이죠. 3월에 동결을 하느냐 0.25를 올리느냐 혹은 5월에 동결을 하느냐 0.25냐 0.5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에 걸맞는 속담이 이제 조삼모사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다음 주에 얼마를 올리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슈로 그냥 바로 넘어갈까요? 네, 제가 바로 넘겼으니까. 넘어가시기 사실은 오늘 세 가지 이슈가 다 연결돼 있어요. 아, 네. 세 가지 이슈가 다 연결돼 있어서 제가 그냥 쭉쭉쭉 진행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빅쇼트 마이클 버리가 실리콘밸리 사태 큰 위기 아닐 것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큰 위기가 된다 안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단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예전 비교 자료들만 지금 일단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팩트만 일단은 조금 알려드리면 혹시 뭐 그 전에 우리 주식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기 때문에 네. 자, 2000년, 2001년 IT 버블 이후로 현재 20년 동안 약 한 미국에서는 한 3,500개 정도, 약 한 3,500개 정도의 지금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축은행, 아니 그 지역 농협이나 지역 새마을금고, 지역 수협을 전부 다 합쳐서 소규모 은행까지 한 3,500개 정도 일단 은행이 있는데, 자, 2001년부터 현재 한 22년 정도 됐죠. 22년 정도 되면서 파산한 은행이 약 한 56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많이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제 방송을 많이 들어보셨으면 잘 아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주말 특강도 지금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빅쇼트가 언제 일어났냐?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일어났죠. 그때 자 22년 동안 560개 정도의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3년 사이에 파산한 은행이 4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자, 그 은행 파산의 충격이 현재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연결이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다 무마를 시켰습니다. 오늘자로. 그것까지 제가 그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내일 노란톡방에서 제가 올려드리고,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이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정말로 깜빡했네요. 공개 방송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더 이상 큰 불길이 되지 않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거를 지금 막았다라는 게 중요한데, 또 한 가지 팩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어저께 월요일 날 제가 왜 SVB가 파산을 했는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잘못된 채권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레어한 상황인데 뭐냐면 어떤 경영부실, 그렇죠? 경영부실이 아니에요. 뭡니까?
채권의 과도한 투자 51%, 통상적으로 11에서 12% 많으면 미국 채권의 11에서 12%를 투자하는데 통상적으로 51%를 투자를 했다. 그래서 뭡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파산을 한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이거를 경영상의 부실로 뭐 큰 범위에서 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은행이 파산할 때 겪는 그런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2008년, 2009년도에 그런 금융위기의 은행 파산과 다르다. 일단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자, 한 가지 지금 이제 자료로서 팩트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같은 이런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행이 일단은 300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예, 300개 정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16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규모가 작은 그런 은행이 일단은 300개 정도고, 이 300개 정도 은행에서 투자를 한 게,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한 금액이 지금 700조라고 오늘 나왔습니다. 700조라고.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다음 주부터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 다음 주에 만약에 FOMC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당연히 또 떨어질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얘네들도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폭탄을 안고 갈 것이냐. 그렇죠? 이 폭탄을 터뜨릴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그 종기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안 좋은. 예. 그럼 터뜨려야 되죠.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페드에서 안고 갈 것이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됩니다. 마이클 버리가 실리콘밸리 사태 큰 위기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거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큰 위기가 안 올 것이라고 했는데 큰 위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진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사태, 왜 이것이 발생을 했으며, 그렇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갔는데 잘못된 투자를 해서 은행이 망한 사건. 그러면 이와 똑같은 유사 사례가 미국에 얼마나 있는가. 300개 이상의 은행이 있고, 지금까지 밝혀진 게, 그리고 700조 이상이다. 그러면 뭡니까? 연쇄 도미노가 올 것이냐. 연쇄 도미노의 그 촉발은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촉발이 됐고, 다음 주 FOMC가 이 폭탄을 안고 금리 인상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보면 되고요.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다시 드리면, 여기에 관해서, 자,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셔야 됩니다. 빅쇼트인데요. 이거를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주말 특강에서, 지금 제가 주말 특강을 매주 일요일 날 10시에 합니다. 제가 교육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자, 365일 24시간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떠들어댑니다. 자, 주말 특강을 제가 일요일 날 10시, 밤 10시에 하는데 2주 동안 지금 이거를 해드렸어요. 한국의 빅쇼트에 관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2023년 1월 1일 날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말에 온라인 강연회를 하면서 그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마이클 버리가 주연을 했던 영화죠. 예, 마이클 버리가 지금 누구냐면요. 죄송합니다. 네. 자, 마이클 버리가 누구냐면 크리스찬 베일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이고요. 라이언 고슬링도 나왔고요. 브래드 피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영화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영화 보셔야 공부됩니다. 이 영화 꼭 보시고요. 제가 1월 1일 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사실은 그대로 나와요. 제가 이제 그 성견 선생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거를 말씀을 진짜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빅쇼트, 그러니까 뭡니까? 예전에 2008년, 2009년, 2010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빌어서 뭡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그게 재현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또 지금 재현이 되고 있어요. 은행 파산했지 않습니까? 은행 파산 다음에는 경제 위기가 오면 뭐가 파산하는지 아세요?
증권회사가 파산을 해요. 모건 스탠리, 그렇죠? 리만 브로더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포인트들을 제가 지금 노란 톡방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진짜 2023년에는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우리 시장을 선견해 주시는 선견 마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와 주시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내일의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제공해 주시는 해외 선물 2주 완성 교육 영상까지 모두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잊지 마시고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이 모든 것들, 모든 전략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계속 또 연결되는 이슈네요.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예측이죠. 미국 시장의 예측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연준이 25bp 3회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 금리는 5.25에서 5%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좀 헤드라인인데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나요? 인상은 계속 될 거라고 했는데요. 네네. 또 이 기사를 보면서 저의 좀 질문은 최종 금리거든요. 최종 금리를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제가 조금 수정을 해드리면 네. 기사가 조금 잘못 난 거고요. 5.5입니다, 여러분. 5.5예요. 네, 5.5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5.5는 찍어요. 5.5는 찍을 것 같고 더 오르느냐. 지금 여기에서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뭡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한 건 6월입니다. 6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한 3번 정도 일단은 더 남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0.5만 올려도 어떻게 됩니까? 6%가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뭐 이거는 일단은 예측치이고 지금 한치 앞을 사실은 모르잖아요. 금리 상단 같은 경우에는 한치 앞을 지금 모르고 우리가 항상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은 항상 금리로 눌러왔다. 그리고 뭐 어떤 공식들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6월에 5.5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월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키워드 핵심적인 거를 하나 조금 다시 뽑아 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 조금 많이 드려요. 연준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 카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카드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우리가 통화 정책을 쓰고 이제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쓰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몇 가지 일단 단계가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 짧게 그거를 스터디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네, 간략하게 일단은 제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재정 정책은 제가 어디에서 쓰는 거라고 했나요? 정부에서 쓰는 거고요.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쓰는 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쓰는 게 재정 정책이고 페드 중앙은행에서 쓰는 게 통화 정책이다. 요거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는 이제 경기 불황이고 지금은 뭐예요? 경기 활황이죠. 인플레이션이 높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정 정책을 쓸 때는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재정 지출, 돈을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뭡니까? 세금을 낮춰주는 겁니다. 이 2개만 키워드 잡으시면 돼요. 정부에서 지출을 늘리고요. 경기 불황일 때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통화량을 공급을 해야 되죠. 통화량 공급에 어떻게 됩니까? 재정 지출. 민간에다 돈을 뿌리고 세금을 덜 걷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돌아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고, 자, 경기 불황일 때 지금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국공채 매입을 일단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개시장 조작 회의라는 건데 국공채를 일단은 매입을 해서 시장에 돈을 뿌리는 것, 그리고 재할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건드리고요. 요거 지급준비율, 요거는 제가 노란 탁봉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중국 항생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은행의 지급준비율, 우리나라로 따지면 2%에서 7%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예금을 100만 원 받으면 예금을 내줄 돈이 무조건 7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머지 93만 원은 대출로 돌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돌려서
통화 정책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국공채 매입, 재할인율, 법정 지급 준비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만 일단은 조금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런 거 지금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지금 다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게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 카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금리 인상 카드밖에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도 제가 내일 공개 방송 때 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이슈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슈에 대한 설명, 또 오늘 시장, 내일 시장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들어오셔야지 해외 선물 2주 완성 영상, 자료집까지 모두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를 공개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한 선견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선견 마스터의 3월 둘째 주, 지난주죠. 3월 6일부터 3월 10일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홍콩 항생 30틱의 수익 내주셨고요. 골드도 30틱, 나스닥도 무려 100틱의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9%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수익 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스터님, 항생, 골드, 나스닥, 와, 틱 가치가 좀 굉장히 높았고요. 수익률까지 무려 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스토리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나스닥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100틱의 그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매매 스토리가 있었는지 들어볼게요. 사실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금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많이 흔든다, 많이 흔드는 장이다, 이런 이제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노랑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매매 기법이나 이런 거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쓰는 기법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수렴과 발산 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박스장입니다. 박스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오죠. 데드 크로스입니다. 5일선이 21선 밑에 나오는 데드 크로스 라인이 지금 나옵니다. 자, 수렴을 거친 다음에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추세를 하방 쪽으로 일단 길게 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방향성. 자, 첫 번째,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첫 번째, 방향성.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탐구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진입 포인트.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적절한 진입 포인트. 세 번째,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청산 시점. 예, 청산 시점입니다. 요 세 개인데요. 주식 현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현물도 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파는 게 어렵죠. 네. 예, 파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짚으셔야 되고,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자,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뭡니까? 그 봉, 종가 혹은 뭐예요? 그 다음 음봉의 종가입니다. 데드 크로스기 때문에 하방이죠. 그럼 음봉이 나와야 되고, 골든 크로스면 상방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양봉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쉽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음봉의 종가, 그리고 혹은 그 다음 봉의 종가에 진입을 하셔서 여기까지 쭉 수익을 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도 청산이죠. 청산을 하는 기법. 첫 번째, 30틱이든 50틱이든 100틱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익절을 걸어 두시고 자동 익절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평선을 활용을 해라. 이평선을. 자,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이평선이 청산 라인은 21선으로 제가 일단 봅니다. 21선을 종가상입니다. 종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터치하는 거 아니에요. 종가예요. 종가상으로 21선 이탈하는 이 봉에서 청산을 하셔도, 자, 여기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뭡니까? 방향성.
매도냐 매수냐, 두 번째 뭡니까? 적절한 진입 자리, 기계적인 진입 자리.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청산 라인입니다. 요 세 가지 원칙에 제 기법만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혼매하실 때 안전하게 리스크 줄이면서 일단 하실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조금 더 네. 덧붙여서 해드리면 다음 주에도 이제 수익률이 공개가 될 텐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골드 오일 2개입니다. 골드 오일인데요.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수익률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일단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선견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 우리 지난 한 주의 매매일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말로 이 기술적인 진입, 예술적인 청산 스토리 들려주셨습니다. 이 많이 흔드는 나스닥 장 속에서도 우리 선견 마스터만의 매매 전략 더욱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좀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골드, 저는 골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골드가 지금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 지난주의 상황이 어땠고 어떻게 이렇게 또 수익이 났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사실은 이게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였죠. 자, 수렴과 발산을 일단은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항상 차트는 항상 기술적 분석을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항상 차트는 어떤 자리, 어떤 가격, 어떤 이평선에서 항상 만납니다. 이게 뭐예요? 수렴이죠. 우리가 흔히 박스장과 횡보장이라고 부르는 이 수렴, 힘을 모으는, 에너지를 모으는 응축 기간을 거친 다음에 위든 아래든 발산을 하게 돼 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만든 수렴과 발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간단합니다. 보시면 횡보 박스를 지나면서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방 쪽으로 발산을 했는데 하방 쪽으로 발산한 거 방금 전에 제가 나스닥에서 보여드린 그 자리죠. 데드크로스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여기에서 그냥 진입을 하셔서 청산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 보겠습니다. 이 자리도 어떻게 됩니까? 골든 크로스 자리죠, 여러분. 이제 다 보이시죠? 5일선이 21선 위로 가는 골든 크로스 자리입니다. 그럼 진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입은 박스 제가 조금 크게 쳐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진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봉, 골든 크로스가 되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에 진입해서 청산하시면 된다. 간단하죠? 네. 수렴과 발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동영상으로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골드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까지 해서 골드 수익 내주셨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해주셔야지 해외선물 2주 완성 영상 매매 기법서까지 모두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그렇다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방송 중에 내일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공개 방송에 들어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이 제공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시장 상황의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잘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사실은 공개 방송할 때 떨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들어오시거든요. 한 번 할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일단은 참여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수익이 중요하시잖아요, 사실은. 예.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이 방송도 청취하시는 거고 하는데 지금 이번 달에 10거래일 연속 수익 중이기 때문에 내일도 기대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공개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셔가지고 내일 준비되어 있는 공개 방송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QR코드 통해서 선견 마스터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셔야지 선견 마스터님만의 해외 선물 2주 완성 교육 영상 자료까지 모두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과 같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